직곡의 오늘의 고전. 오늘은 맹자의 하필얼리에 대해 듣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맹자가 양예왕을 만났다. 왕이 물었다. 선생처럼 고명한 분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주셨으니 장차 우리나라에 어떤 이득이 되겠는지요? 맹자가 말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익을 말하십니까?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만약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하면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아래에 있는 대부는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선비와 서민들은 어떻게 하면 내 한 몸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위아래가 다투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하면 나라는 위태로워집니다. 만승의 부유함을 지닌 나라에서 그 임금을 시해하는 자는 반드시 천승의 부유함을 지닌 가문에서 나오게 마련이고 천승의 부유함을 지닌 나라에서 그 임금을 시해하는 자는 반드시 백승의 가문에서 나오게 마련입니다. 임금이 지닌 만승의 부유함 중에서 천승의 부유함을 복록으로 받거나 임금이 지닌 천승의 부유함 중에서 백승의 부유함을 복록으로 받았다면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만약 의리를 뒤로 돌리고 이익을 앞세운다면 더 많은 것을 빼앗지 않고는 만족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됨이 어진데 자기의 어버이를 버리거나 의로운데도 자기의 임금을 경시하는 자는 없습니다. 왕께서는 인과 애를 말씀하셔야지 어찌하여 이익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직곡평. 양예왕은 맹자라는 철학자를 초대한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수준 높은 사상이나 나라 경영에 대해 고매한 철학을 얘기해달라기보다는 당장의 이익에 대해 말해달라는 겁니다. 당신은 전국시대로 여러 나라가 서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다스리는 백성이 많기를 바라고 그래야 세금도 많이 거쳐 부국강병을 쾌할 수 있게 되던 시절입니다. 그런 인적, 물적 토대를 바탕으로 나라가 강성해야 이웃나라의 침략을 당하지 않게 되고 나아가 이웃나라를 공격해 영토와 백성을 더 늘릴 수도 있기에 철학적으로 고상한 얘기를 듣기보다는 당장의 이익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맹자는 이익보다는 더 깊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말해주는 철학자라는 걸 분명히 하고 우리 인간의 본성인 이니에이지에 대해 양예왕에게 가르침을 펴니다. 에고의 본성인 욕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양심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욕심 경영이 오히려 양예왕 자신이나 백성들의 욕망을 부추겨 오히려 자신도 위태로워지고 나라도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욕심 경영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이라고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망해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 인과 의로 경영하는 것은 인간의 두 방면의 길을 알아 양심도 채워주면서 욕심까지 다뤄준다면 임금과 백성이 모두 사는 우주적인 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양심을 전공한 맹자로서는 당연한 조언이자 충고이지만 욕심만으로 나라를 다스려온 양예왕 입장에서 얼마나 맹자의 말이 깊은 울림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맹자는 단기의 답보다는 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의 해답을 제시하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 삶도 단기의 이익을 쫓았다 나중에 가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욕심은 그렇습니다. 그 순간 시야가 좁아져 눈앞의 이득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양심이 발달된 분은 단기 이익에만 연연하지 않고 내면의 울림인 양심을 따라 남까지 배려하며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나 드러나게 되겠지요. 양쪽 다 배우는 바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욕심을 따를 때도 있고 양심을 따를 때도 있습니다. 항상 완벽한 존재는 아니니까요. 양방면을 해보면서 우주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진리를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 그 길을 찾으셔야 우주의 뜻을 따르는 올바른 자녀가 될 것입니다. 맹자의 인과 의에 대한 가르침에서 많은 울림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상 하필얼리에 대한 직곡의 평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